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제의 인구조사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하 인구 변동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25년 국세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구 통계가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1940년까지의 국세조사 결과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1944년 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1925년에서 1940년 국세조사를 통해 파악된 조선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표를 보시면 추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925년에는 1902만 명이고 1930년 2044만 명, 1935년 2221만 명, 그리고 1940년 2355만 명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25년과 1940년 사이 인구가 453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구해보면 1.43%입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조선시대의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10년부터 1925년까지의 인구 변화 추세는 어떠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일제히 호구조사 결과 파악된 인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 호구조사 결과와 1925년 국세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구해보면 2.33%가 나오는데 이는 너무 높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1910년 첫 호구조사에서는 누락된 인원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참고로 1925년 호구조사 결과를 같은 해 실시된 국세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호구조사 결과가 국세조사 결과보다 50만 명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호구조사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조사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누락되는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1910년에는 상당히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처음 조사다 보니 많은 누락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연구를 통해 새로운 추계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1910년에서 1925년 사망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 변천 2단계에 있었으므로 출생률보다는 사망률의 변화가 더 컸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태환 선생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1975년 제시된 추계치인데 1910년 조선 인구를 174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구조사 결과보다 400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추계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 수치와 1925년 국세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구해보면 0.76%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차명수 선생님의 추계치를 보겠습니다. 추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족보를 이용해서 1910년에서 1925년 사이 사망력의 변화를 파악한 뒤 이를 적용해서 구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식민지기 조선인의 해외 이주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도 추계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차명수 선생님이 추계한 1910년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647만 명입니다. 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00만 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910에서 1925년 사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14%가 됩니다. 1910년 호구조사 결과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명수 선생님의 추계치를 이용해서 보면 1910에서 1940년 사이 조선의 인구는 연평균 1.3%씩 증가했습니다. 1944년 조사 결과인 2,512만 명이라는 수치를 신뢰할 수 있다면 1910에서 1944년 사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25%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식민지기에 들어선 이후 조선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경숙 선생님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925년에서 1930년 국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인구의 자연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1925년 이전의 자연증가율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추정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명수 선생님의 추계 결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1910년 조선 인구를 차명수 선생님 추계 결과보다 7만 명 더 많은 16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추계 결과도 거의 같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조선 인구와 일본, 만주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모두 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1910년 1670만 명에서 1945년 29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 조선인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1.6%씩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어떠한 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삼든지 일제와 조선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령별 인구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 표는 국세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령대별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1925년과 1944년을 비교해보면 0에서 14세, 즉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39.7%에서 43.2%로 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계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영유아 및 유소년기 사망률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에서 64세, 오늘날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 연령대 인구의 비중은 1925년 56.4%에서 1944년 52.9%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25년과 1944년 모두 3.9%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0에서 14세의 비중은 10.2%이고 15에서 64세 인구 비중은 69.5%,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3%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식민지기에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제 하에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인구 구성이 변한 것은 식민지 조선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이 문제에 천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선 경제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줄었습니다. 당시 일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22년 농가는 244만 호였는데 1938년에는 287만 호로 16년 사이 17.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지 면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호당 경지 면적은 감소했는데 이는 농가 경제, 특히 하층 농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업의 발전이 제한적이어서 공업 부문에서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외 이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구 증가로 농촌에서 이농 압력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일제 하에서 하층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데에는 인구 증가만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제가 조선에서 1920년대 지주 중심의 농업 정책을 펼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하 인구 변동 추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제하 인구 축의 결과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제하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